제가 이제 뭐 제 전문 분야가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여서 뭐 검찰 개혁이나 수사권, 기소권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 공부를 하고 쫓아가더라도 그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건데요. 어, 저는 이 특수활동비 관련한 그 TF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세금 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님께서 오랜 동안 고생하셔갖고 재판부로부터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관련한 내역을 공개를 하도록 해서 받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그 관련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삭제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삭제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자기가 없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없앴다고.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그게 공공의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삭제했다는 얘기를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 영수증을 휘발됐다고 말하거나 매직으로 지워서 제출하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천상의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산업위 쪽에 있으니까 왜 그 월성 1호기 원전 건 때문에 공무원 3명을 구속 기소를 했다가 1명은 이제 불구속되고 2명이 구속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이전 폴더라는 폴더를 삭제했다는 거였고, 근데 그것이 포렌식으로 다 복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결국 구속을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어쨌든 결국 다 복구가 된 거였는데, 근데 그런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그 구속까지 시키면서 자신은 그 영수증을 삭제했다고 너무 뻔뻔하게 말하는 것이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건에 대해서 저는 고발을 해야 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들의 그 뻔뻔함에 대해서. 근데 이게 그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피의사실 공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관행처럼 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검사가 자기 영수증을 삭제했다고 너무나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묵과를 해도 될까? 그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그냥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본다면 그 자체가 너무나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얼마나 큰 건을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거 하나하나를 다른 공무원과 똑같은 잣대로 다른 시민과 똑같은 잣대로 가야 된다. 그건 이번에 뭐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25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사람이 만약 일반인이었으면 검사가 아니라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똑같은 잣대를 붙는 걸로 저는 국회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내부에서 특수활동비라는 게 워낙에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영수증을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시각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전문가분들이 오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고발할 만한 건인 건지 저는 뭐 TF가 안 되면 저 개인으로라도 고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그 자료를 삭제했다고 말하는 건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TF에서라는 생각. 그래서 오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까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 뭐 고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거리들은 지금 뭐 차고 넘친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자료 불법 폐기 부분인데요. 자료를 불법 폐기했다는 건 한동훈 장관이 인정을 했고 그것도 심지어는 교육 자료에 불법 폐기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법사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적인 어떤 자료 불법 폐기를 누군가가 지시해가지고 교육까지 시켰다는 거니까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뭐 특별검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것 외에도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말씀하신 국고원관리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보면 지금 검찰총장이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쓰는 것 자체가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총체적으로 국고원관리법을 국고원관리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위반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방식이 그러니까 현금으로
네,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국회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절반 정도는 정기 배분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총장 비서실을 옮겨가지고 써왔는데 그 방식 자체가 사실은 총체적으로 국공관리법이나 지침 위반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당연히 이제 이거는 고발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국공관리법과 시행규칙 규정이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금고가 왜 대검 운영 지원과에 있지 않고 검찰총장 비서실에 있느냐, 이건 따져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관서 운영 경비 담당 공무원이 그거를 금고도 관리해야 되는데, 금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비서실에서 지금 관리를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총체적으로 이거는 국공관리법과 시행규칙을 벗어난 행위들이 총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자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디브레인이라는 시스템을 다 쓰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은. 그게 일종의 예산 회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그 디브레인을 검찰청도 쓴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검찰청 회계 담당자들이 우리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디브레인에는 자료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 회계했다라고 주장하는 기관도 디브레인에는 최소한의 자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전혀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디브레인은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일선검찰청도 쓰는 걸로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 실무자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휘발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디브레인에는 있을 수도 있는 자료고요. 업무추진비 영수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국회에서 좀 사사치 자료 요구도 하고 소명을 요구해서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제도 개선 방안도 지금 법무부나 검찰의 태도를 보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저는 일단 내년 예산 삭감 문제부터 좀 먼저 정리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 차원의 뭐 진상조사도 필요하고 고발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